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김문수 TV의 2시엔 권혁구입니다. 4월 15일 총선이 56일 앞으로 박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매우 중요한,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전투표에 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많은 유권자들은 직접 투표를 해본 경험에 비추어서 사전투표는 조작에 의한 부정이 가능하고 실제 그런 사실을 목격했다는 여러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는 1000표 미만의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선거구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선거 부정의 유혹이 없지 않을 것이며 정권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무서운 결과로도 이어진다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의 사전투표 제도의 문제점은 매우 심각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김문수 TV에서는 단연간 사전투표를 집중적으로 취재해서 고발해온 안동데일리의 조충렬 보도국장을 모시고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볼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꼼꼼히 시청을 하셔서 자신과 주변에 널리 알려서 자신들의 투표가 도둑당하는 일을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 시민의 도리이기도 합니다. 조 국장님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사전투표의 문제점은 이미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여러 갈래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정작 그것을 파헤쳐야 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할 정치권에서 굉장히 소홀한 것 같아요. 저도 직접 꽤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한테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굉장히 안이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제가 평생 사건 기자를 했는데 사건 기자는 여기에 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가설을 세우고 여기에 조작이 있을 수 있다. 부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가정을 세우면 그 가정을 검증해서 진실에 접근해 보다 보면 사실을 팩트 파인딩 하게 되고 그걸 기사로 쓰는 법인데 조 국장께서도 그런 식으로 이 사전 투표 제도를 여러 번 고발하신 걸 제가 좀 살펴봤는데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중앙선관위에서 지금 이제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중앙선관위는 독립된 기구죠. 정부와 별도로. 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지금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지금 그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전투표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전에도 물론 그 부정 시비가 있었습니다만 네. 특별히 사전투표, 특히 그 사전투표 할 때의 QR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데 시민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자와 우를 떠나서 그러니까 과거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그 당시에도 그 상대방 민주당에서는 이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계속 현 정권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시고 나간 이후에 오후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벌써 이제 예를 들면 투표용지가 두 가지 종류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사전투표가 이제 미리 4, 5일 전에 실시됨으로써 이틀간 그것도 시작되면서 그 보관하는 문제, 그리고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스티커를 사용하고 아무튼 그 국민이 보기에 그 의혹이 가는 그런 그 행동들을 선관위에서 검증 절차 없이, 그러니까 검증이란 것도 그들만의 그 검증이 아니라 정당에서 또 들어가고 일반 시민들도 참여해서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것이 부족했고 취재 기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취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제가 취재하면서 중앙선관위나 이런 서울시 선관위 그다음에 그 구청의 이 기초선거 구별로 이제 가면은 이분들도 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선거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 전문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전문가들 몇 명만 알고 있지 기자들도 취재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말씀하신 것을 뭐 대충 요약하면 그 사전 투표 제도가 너희는 일일이 알 것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대체 어떤 거냐? 라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한테 물으니까 국민은 알 것 없다. 네. 뭐 이런 식이었는데 선관위의 태도도 그냥 일방적으로 절대 부정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접근을 해봤는데, 근데 한 가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제가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는 한 3, 4년 됐습니다. 네. 3, 4년 됐고 틀림없이 실제로 부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팩트 파인딩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도상으로는 부정할 여지가 예. 충분히 존재한다. 예. 그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칭하지 않는다. 네. 왜냐고 물었어요. 네네. 그건 전자개표 대통령이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미국의 유력층 인사들이 있어요. 예, 예, 예. 뭐 이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전 투표가 여하간 선거라는 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근간입니다. 네. 그래서 3.15 부정선거 때 이승만 대통령은 그 부정선거 사실도 몰랐습니다. 네네. 이규봉과 그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최인규가 관여를 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래도 최고 책임자, 통치자 차원에서 선거가 부정된 거는 용인할 수 없다. 그건 헌법 파괴고 민주주의 파괴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야를 하고 정권을 내줬습니다. 네. 그만큼 중대한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울산시장 부정선거는 청와대가 총체적으로 지휘, 감독, 연출해서 나온 결과인데 경찰이 같이 활동을 한 거죠. 그런 점에서 선거 부정이라는 거는 물론 울산 선거 부정선거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과 신변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전투표가 무엇이 문제인지 지금부터 뭐 차곡차곡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네. 우선 투표 용지 인쇄라는 게 일반 그 본선거에서는 전국의 유권자 수대로 투표 용지를 인쇄하고 일련 번호로 예를 들어 유권자가 4천만 명이다. 그럼 4천만 장 인쇄를 하고 일련 번호가 다 주어져서 예를 들어 영등포 갑선거구에 유권자가 5만 명이다. 그럼 5만 장이 오고 그 5만 장이 투표를 하게 되면은 그 밑에 들어있는 절지 있지 않습니까? 네, 절지선이 있죠. 절지선대로 찢어서 별도로 보관해서 도대체 투표 용지가 몇 장이었는지 알 수 있는데 이 사전 투표 용지는 인쇄하는 게 몇 장 인쇄하는지 모른다면. 네, 카운터가 참 제가 이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전 투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네. 시스템이 대한민국의 IT 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내세워서 이제 우리가 IT 기술로 모든 인터넷망을 통해서 통합해서 하면은 절대 실수도 없고 비용도 최소화된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전자 투표기였습니다. 네. 전자 투표기. 그것을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지금은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네. 투표지 분류기라고 합니다. 네. 바로 제가 이 점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선관위에서 홍보를 통해서 우리 IT 기술이 그러한 여러 가지 해커들의 공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IT 인터넷상에서 생길 수 있는 점을 우리가 다 체크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홍보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오류가 이제 발생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그 개표 결과 발표할 때 뒤집힌다는. 근데 이제 그 그렇죠. 전자 개표기 투표기에 관해서는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 별도로 네. 시간을 편성해서 할 계획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안심을 네. 먼저 시킨다는 예, 예. 이런 맹점에서 우리는 깨닫고 네. 얼마든지 지금 전자를 이용하는 그 기기들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해킹이 가능하다. 조국장께서는 예, 예. 이게 예. 사전 투표의 시스템 자체가 네, 네. IT 강국이라는 점을 내세워서 저비용 네, 네. 예, 시스템으로 했고 이게 정확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IT가 모자라서 수개표한 결과로 그 결과를 내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해 8월에 네. 홍콩의 네. 지방의회 선거에 과거에 그 홍콩 시민들이 네. 민주파들이 당선율이 한 13% 내외였어요. 네. 근데 그거 수개표로 하니까 네, 네. 83%로 올라갔어요. 네, 네. 그래서 홍콩이 뒤집혔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뭐 우리 입장에서도 모든 투표는 수개표로 해야 되고, 네, 네. 근데 이제 본투표를 수개표로 하는 거는 그걸로 부정의 여지를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보이지만 사전 투표는 투표의 시작에서부터 개표에 이르는 과정에 다 부정, 조작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은 좀 요심히 봐야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점을 지금 이야기를 해보자는 건데 네, 네, 네. 뭐 조국장께서 먼저 지적하신 문제점이 네. 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은 투표용지 인쇄에 네.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예. 뭐 그 점을 좀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자, 우리가 우리 선거 프로세스를 우리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일반 유권자들이 선관위에 물어보면은 선관위 직원들이 친절하게 성실하게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막히는 부분이 것들이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취재 과정에서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지금 우리 유권자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가운데 첫 번째가 이제 투표 용지에 네. QR 코드가 이제 사전 선거 때 사용이 됩니다. 네. 그것을 이제 투표지 발급 기기라고 하죠. 네. 여기서 이제 그 사전 투표 이틀 사전 투표 투표 용지가 출력이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엄지 손가락을 갖다 대고 지문을 인식시키면 이제 주민 신분증하고 지문을 갖다 대면 투표 용지가 네. 발급이 됩니다. 네. 네. 예, 그런데 그것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의혹을 근데 제기하는 그 이제 예, 예. 신분증하고 예. 자기 지문을 대면 기계가 인식을 하고 네. 인쇄기로 연동이 돼서 네. 이 사람이 투표하러 왔다. 네. 그리고 투표용지가 발급이 된다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문제점은 뭡니까? 네, 거기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본인이 자필로 서명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투표인 명부가 명부에,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표인 명부가 유권자가 그 선거구에 5만 명이라 그러면 그 명부가 다 돼 있어서 네, 예. 자기 거 찾아가지고 네. 그 선거관리원이 찾아서 거기 표시해주고 뭐 주소 주민등록번호 있는 데다가 자기가 서명하고 예, 그렇습니다. 지문 날인하고 예. 아니면 도장 찍고 이러잖아요. 예. 투표 용지를 받고 예. 이제 가서 우리 전자 개표기 안 할 때는 투표 용지를 받아서 기표소에 가서 도장을 찍고 그걸 이제 기명한다 그러죠. 예. 기표하고 기표하고 네. 그것을 이제 접어야 됩니다. 네. 남이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 보는 거는 예. 그 앉아보면 예. 남이 보게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비밀 투표를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죠.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접고 이제 투표함에 이제 집어넣죠. 예. 그때 이제 또 거기 관리관, 선거 관리관이 참관인들하고 관리관이 거기 앉아서 이게 정말 일련 번호가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도 확인하고 네. 해서 투표용지로 들어가서 과거 97년도 때까지만 해도 96년도 국회의원 선거 때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전자개표기가 도입되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급기를 통해서 찍지만 그 누가 투표장에 왔는지를 이거를 카운트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 명부가 우리가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왔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금 말씀 주신 건 보면 뭐 다음에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본투표에서는 투표인 명부가 있어서 기록으로 증거가 남아요. 네네. 누가 투표를 했는지 검증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투표 용지가 몇 장이 발급됐는지 알 수 없다면요? 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실제로 투표한 사람이 50명이다 그러면 투표 용지가 그 인쇄된 것이 50장이라는 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증명이 하나도 없다는 네, 거죠.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게 50명이 투표를 하고 네네. 10명 아니면 20명 네네. 더 뽑아서 네. 제3자가 예, 예. 찍어서 넣어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투표인 명부가 없으니까 네네네. 투표율 자체도 그러니까 투표인 명부는 제가 알아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투표인 명부를 대신하는 게 아까 말씀을 했다시피 투표장에 들어가면 자기 주민등록을 내고 네. 그러면 이제 지문 인식을 시키면 예. QR코드에서 투표 용지 예. 기표하면 그 투표지지만 네네. 기표하기 전에는 투표 용지라고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예. 그 투표 용지를 받아서 나갈 때 인쇄되는데 거기에 이제 명부는 내 주민등록하고 지문 인식한 거는 그 입력이 됐던 게 내가 투표 끝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삭제된다는 게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기록을 어디 뭐 알려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확인할 자기네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예. 가지고 있는지는 모릅니까? 예, 그래서 네. 제가 여기에 조금 외국에서 사례가 어떤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취재의 기본도 그렇고 수사의 기법도 똑같지만 네. 우리가 가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가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는 네. 확인 검증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취재를 하는데 이 검증하는 과정이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콩고에서 그 지난 선거가 있었습니다. 콩고에서 몇 년도죠? 그게 2018년입니다. 그럼 작년 재작년이고 예, 예. 우리 시스템을 그 수입해간 나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수출했다고 자랑까지 했습니다. 예, 선관위에서. 예. 선관위와는 별도지만 선관위 측에서 이제 돈을 지불해서 만든 것이 그 세계 선거 기구라는 그 기구를 우리 중앙선관위가 주도로 해서 그 시스템을 이제 지금 수출도 하고 예. 뭐 여러 그 국가에서 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콩고에서 그때 2018년도에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당시 그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김 PD 그 콩고 선거 예, 자료 한번 띄워보세요. 예, 콩고에서는 그래서 이겁니까? 그때, 예,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2018년도니까요. 2018년도. 예. 예. 콩고에서는 뭐 뭔가 이상한 것을 그 시민단체에서 알고 네. 그 투표함에 불을 질렀습니다. 네.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네. 또 투표함을 열었습니다. 네. 열어가지고 수개표로 다 확인해 보니까 네. 뒤집혀 버렸습니다. 음. 당선자가 그 표가 더 적게 되고 이렇게 확인을 해서 거꾸로 뒤집어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콩고에서 네. 직접 한국으로 와서 선관위에 항의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네, 그 사전 투표에서의 문제인지 예, 아니면 투표 전체를 전제 개표한 데서 생긴 문제. 예. 그래서 네. 콩고에서는 네. 그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이제 그 영국에도 그 좀 의뢰를 했고요. 네. 연구 기관에서도. 예. 그다음에 또 스페인에 있는 그
여기 같이 연결되는데요. 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국내 사정만 봐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지금 수출하고 있는 그 전자 개표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근데 그거는 이야기하고 제가 싶어서 아까 말씀을 그래요. 드렸지만 예, 예. 그거는 저 다음 시간에 예, 예. 요것만- 전자 개표 부분만 집중적으로 네, 다룰 거니까. 자, 요것만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QR코드 그 전문가가 스페인의 QR코드 전문가가 네. 들이 모여서 공동 집필한 논문에 의하면 스테가노그라피가 이렇게 나옵니다. 스테가노그라피라는 네, 것이 예, 예.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악용이 될 경우에는 네. 투표 용지에 QR코드 안에 있는 판독 프로그래머는 그 판독할 수 없게 하면서 선거인을 알아내는 용도로 그러니까 QR코드에 있는 일반 판독기로는 판독을 할 수 없고 네. 그 특수한 그 장치로만 알 수 있는 그런 또 것이 시스템. 있답니다. 시스템, 예, 찾는 검증 시스템이 있답니다. 네. 그래서 은밀하게 선거인 정보를 거기에다가 심어서 투표용지에 QR코드를 통해서 선거인을 알아내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QR코드를 투표용지에 인쇄할 경우에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그 당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네, 뭐 네. 그건 예, 그 QR 코드에서 생기는 부수적인 문제인 것 같고 네. 표수를 조작할 수 있는 여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그 사전 투표장에 설치된 투표용지 인쇄기가 예, 예. 몇 장이 발급됐는지 카운팅이 안 되고 네네. 검증할 수 있는 기록도 없다. 네네네네. 그다음에 누가 투표했는지 예, 예. 투표용지를 발급받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증하고 지문이 스캔이 돼서 저장이 되지만 네, 예, 예. 일반적으로 그 스캔은 투표 즉시 지워진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검증할 자료가 없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여기서 투표하는 사람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이 예를 들어 권역부다. 그럼 내가 저기 본투표에서는 투표인 명부에 없어져야 돼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선관위가 네네. 뭐 답변이 있어야 되죠. 네. 명확한 답변을 안 해요. 예, 예. 이제 그거는 또 하나의 이제 문제는 사전 투표함 그 자체를 조작할 수 있는 여지 외에 이 사람이 이중 투표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막으려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전 투표에 투표인 명부가 있으면 그거에서 저쪽 본투표에 갔을 때 투표인 명부에서 제외 넣지 않으면 또 가서 서초구에 5만 명이다. 5만 명 중에는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으니까 투표 용지가 주어지는 건 다 마찬가지다. 네네. 그럼 여기서 하고 또 저기 가서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건 뭐 투표 결과를 엄청나게 왜곡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다는 점을 하나 얘기를 해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 중엔 QR 코드의 인쇄 투표용지 인쇄 시스템은 몇 장을 발행했는지 모른다. 네네네. 그 다음에 투표인 명부도 없다. 그 두 가지 자체만으로 투표용지를 더 발행해서 네네. 인위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 네. 응? 네네. 막 그런 부정의 소지가 있는데 이건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지금 제도로는 막을 수 없다. 네. 막 그런 얘기를 하나 네, 네, 결론을 그렇습니다. 내릴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전 투표를 한 사람이 본 투표도 할 수 있다. 이거 네. 가려낼 방법이 없다는 네. 것도 지금 확인을 했고요. 예. 이 투표 용지에 관리인 날인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사전 투표 용지에는 같이 한번 우리 과거 사전 투표 검색을 한번 해보실래요? 그 과거 6.13 지방선거 사전 투표 이렇게 치시면은 아마 나올 텐데요. 거기 보면 네. 선거관리관의 직인이 사전 투표 발급기에서 그대로 찍혀서 나옵니다. 네. 그것을 쉽게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그러면 인터넷으로. 사전 관리관 도장은 그 투표 용지에는 관리관이 날인이 없다는 얘기는 그건 사실이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제가 그 얘기가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인이 얘기? 없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칼라 프린트가 돼가지고요. 네. 도장이 빨갛게 나옵니다. 네. 근데 어느 지역에는 그냥 시커멓게 나오고.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선관위 알아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선관위가 것입니다.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정한 기준과 실행은 정확하게 엄격합니다. 네, 붉은색으로 기표한 거하고 네네. 푸른색으로 기표하면 붉은색으로만 해야 된다라는 예. 규정을 정해놓고 복사한 것처럼 예, 그렇게 나옵니다. 복사한 것처럼 예. 되는 거는 그건 무효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표 용지를 우리가 그 선거 전에 네. 미리 그 공지를 하죠. 우리한테. 네, 네. 선관위에서는 우리가 찍는 선거 투표 용지가 이렇다고 이렇게 공고를 며칠 전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장이 취재한 바로는 투표 용지의 관리관 도장은 날인이 돼서 사전 투표소에서는 그게 종이로 인쇄된 걸 주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인쇄기로 발급을 해주는데 그 관리관 날인이 예. 붉은색으로도 나오고 네네네. 또 검은색으로도 나오고 네네네. 프린트한 것처럼 네네네. 그렇게 2중입니까? 3중입니까? 3가지, 4가지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면 아니, 두 가지죠.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칼라로 프린트 되는 거. 칼라로 이제 원래는 빨간색으로 이게 그러니까 네. 뭐냐면 투표 관리관이 그 도장을 찍는 것은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검증하는. 이 사람한테 네네네. 투표 용지를 내가 확인해서 투표 줬다. 관리관이 그렇죠. 그런 걸 책임지고, 입증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거 없이 네. 바로 그냥 발급기에서 네. 칼라로 됐든 네. 투백으로 됐든 이렇게 네. 나온다는 것은 네. 예,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확인이 없는 거죠. 요 경우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투표 용지에 일반 본 투표에서는 딱 찍은 것이 네, 그렇습니다. 도장이 확연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찍혀 있지 않다는 거죠. 네. 찍혀 있는데 색깔이 벌겋게도 나오고 인주색 비슷하게 프린트한 것처럼 검은색으로 나온다면 그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투표용지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네, 뭐 그런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투표용지를 카운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절취선이라는 게 본투표에서는 있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런 허점 때문에 투표용지를 몇 장을 발급했는지 네, 알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조가 불가능하다. 네. 그런 점이 부정의 소지를 100%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문제점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사전 투표 용지 인쇄를 해주는 발급기가 공인 인증이 아니어서 그 선관위가 쓰는 종이조차도 특수 용지를 사용해서 그 용지가 어떤 회사가 제작하고 어떤 스펙으로 종이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 종이의 특성은 이런 거다라는 걸 공인을 하는 시스템으로 나온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 사전선거 투표용지에 발급 인쇄기에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거 이렇게 뽑아줘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모든 그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제외한 실행을 결정하는 거는 다 소프트웨어가 결정하는데 네. 그 소프트웨어는 얼마든지 뭐 우리가 수많은 걸 보지 않습니까? 해킹이라는 걸.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소프트웨어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여러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지만 다 뚫려요. 네. 근데 이제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네.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그 인증 절차 거치지 않은 건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인쇄소가 동일하지 않고 용지도 조금씩 다르다고 제가 취재를 하니까 네. 인쇄소도 달라요. 각 선거 원래가 투표라는 것이 선거 구별로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서울이니까 서울의 강남구면 강남구, 갑을이면 그 갑을이 섞이면 안 돼요. 네. 그죠? 비례대표를 할 때도 갑을이 같이 섞이면 안 됩니다. 그 용지를 그러니까 인쇄하는 것은 인쇄하는데 그것을 총괄해서 우리가 그거는 쉽게- 선관위에서 전체를 1년번으로 예. 전체 유권자가 4천만 명이면 예. 4천만 명을 찍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일괄해 가지고 보내야 되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선거구별로 그 해당 예를 들어서 은평구다. 그럼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쇄소를 지정을 합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선거구별로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의회 선거는 전부 그 선거구별로 예.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곳에 이건 예. 본투표의 얘기입니다. 예. 본투표의 경우는 예. 전부 인쇄소를 선관위가 특정하고 예. 그 형식과 재질 예. 그 다음에 뭐 절취선의 모양 네네네. 그 다음에 관리관의 도장 네네. 뭐 이건 관리관은 뭐 예를 들어 강남갑의 관리관은 네. 누구다라고 네. 특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네네. 사람 인장이 찍힐 거고 그 다음에 그 을대로 그렇게 할 게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면 그거는 자 본투표의 경우 그렇다 치고 저기 지금 제가 문제를 삼고자 하는 사전 투표소에 투표용지 발행하라는 기기는 전국에 다 동일할 거 아닙니까? 기기는 동일하고요. 예. 지금 기기는 계속 지금 업그레이드 시킨다 그래가지고 그 기기조차도 계속 바꿔요. 그러면 바뀌면 그 과정을 우리 정당이 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기기에 대해서 네. 검증도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지난해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네,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 천천히 찾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라는 게 네. 전국의 선거구별로 공급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기계 자체가 네. 검증을 거쳐서 이게 조작이나 또는 그 실행 과정에 네. 문제점이 없도록 공인돼야 할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작동할 때 작동의 원리는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데 지금 일각에서 지적하는 게 소프트웨어가 네. 공인된 게 아니다. 네. 그래서 그건 불법, 말하자면 화폐로 말하면 네. 화폐를 발행하는 기계가 공인이 안 돼서 네네. 이 공인 안 된 기계로 발행하는 투표용지는 네. 또는 화폐는 좀 화면을 좀 띄워가지고요. 밑에 아래로 좀 내려주실래요? 네. 맨 아래쪽에 더 좀 내려보실래요? 맨 아래 더 조금만 더. 예, 거기 보면은 이제 이 단락 그런데 네. 마지막 단락에 그런데 위 공명적 관계자들은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이 네, 있었습니다. 예. 지금 2019년 12월 10일 날 네. 사전투표용지 발급 시스템 중의 핵심 부분인 네. 통합 명부 시스템 프로그램 소스를 이제 공개해달라고 했는데 네. 비공개 결정이 났어요. 네. 근데 이를 또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소송을 제기해서 제기했는데 현재 지금 3월 10일로 1차 변론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예. 이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굉장히 네.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서 네. 프로그램 소스라는 게 저게 소프트웨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걸 에스토니아는 이걸 왜 비공개 결정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토니아에서는 똑같이 저희처럼 국민들이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서 에스토니아는 2013년에 네. 7월 11일에
주로 그 온라인 전자투표 소스 코드를 일반 국민을 상대로 공개한 바가 있다. 있습니다, 벌써요. 예. 2013년이면 이미 우리보다는 7년 앞서고 이 나라가 우리하고 IT 분야에서는 네네네. 뭐 천양지 차이 나라인데 네네.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네네네. 국민한테 그 소스 코드를 공개해라. 네. 말하자면 소프트웨어를 공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 이게 프로그램 공개하는 자체를, 것과 또 다른 문제는 네. 그 소프트웨어는 공인 인증이 된 것을 써야 되는데 예. 그 공인 인증도 안 됐단 안 말이에요. 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 예.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게 비공개 결정을 했잖아요. 예, 예, 예. 그 통합 명부 시스템의 프로그램 예. 소스에 대해서 예.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게 예, 예, 예. 그게 공인된 소스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불법의 소지로 예, 예, 예. 선관위가 책임을 져야 되고 네네네. 이것이 전부 선거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비공인 예. 소프트웨어를 쓰는 거는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게 불법이라는 지적은 네. 이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서울행정법원 제 13부에서 네. 오는 그 3월 10일 날 네. 이제 그 재판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것이 나가면 벌써 외국 같으면은 이 큰 뉴스거리입니다, 이게요. 근데 이제 이게 사전 선거에 네. 사전 투표의 핵심 소프트웨어인데 네. 이게 3월 10일 날 변론이 열리면 네, 네, 네. 4월 15일 이거 4월 15일 이전에 선관위가 예. 결론을 얻어내서 적용하겠다는 의지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네. 무엇보다도 네, 네. 이거를 빨리 법원에서 판단을 해달라. 예, 예. 그래서 다가오는 4월 15일 총선에 적용할지 여부를 예, 예, 예.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는 이제 책임 면피를 위해서 이제 변론 시작 1차 변론이 이제 네, 시작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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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몇 년 끌 수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오늘 기사가 난 게 있습니다. 우리 안동데일리 단독 보도인데요. 네. 그 기사가 네, 지금 우리 김 PD 가지고 있어요. 예, 좀 지금 나오는 겁니다. 네, 예, 지금 나오는 한번, 거죠. 예. 기사를 한번 보시죠. 예, 네.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시면요. 네. 예, 조금 올려봐 주세요. 네. 여기 다 있고요. 예. 여기 예. 이쪽에 보시면 예. 자료가 있는데요. 시청자들 보시기 좋게 예, 예. 어느 부분인지 자, 예, 여기서 여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예. 지금 저희가 지금 세 번째 단락 4.15 총선을 네. 유치비를 남겨놓은 지난 14일, 그죠? 예. 김모 씨 외 1인이. 김 PD 고기를 예. 좀 표시를 좀 네, 하시나?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지금 사전투표용지 발급 시스템 사용과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 인쇄에 대해 네. 서울행정법원에, 지방법원이죠. 네. 서울행정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 밑에 집행 정지가 정확한 표현입니까? 예, 그러니까 밑으로 또 우리 그거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용 금지 그러니까, 가처분으로 여기 가야 나옵니다. 될 요 것 같아요. 사진 이미지에 들어가 있죠. 예. 서울행정법원 2부 거기 맞습니다. 보란 소송이 이제 들어간 것이 이제 사전투표용지 발급 시스템 사용 결정 처분 무효 확인의 소가 벌써 우리가 소송을 그러니까 제기한 두 가지가 됐네요. 네, 그래서 그 보란 소송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사전 투표 때 저희는 투표 용지 발급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사전 투표용지 발급 소프트웨어에 의한 투표용지 발행은 네네. 하지 말아라. 그걸 사용하는 것은 이번 선거에 적용하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고요. 네네네. 그 위에 본안 소송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걸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를 주장하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거니까 그 사용 결정 처분에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로 쭉 올리시면 우리 청구 치즈가 나옵니다. 사진이 네. 위쪽으로. 예, 위쪽으로 위로, 올리시면 여기에 예. 청구 치즈 방금 예, 뭐 그런 얘기죠. 그렇죠. 예, 예. 예. 위법이 이 두 번째 보시면 위법입니다. 이게 위법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두 번째요. 사전 투표 용지에의 QR 코드 인쇄 결정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그런 걸 결정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소송이 가처분 신청하고 본안이 제기되어 있다는 것은 네. 이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QR 코드에 의한 소프트웨어가 발행해주는 네. 그 투표 용지 인쇄는 네네네. 그건 불법이고 그 소프트웨어는 충분히 네, 그게 일본에 나와 있죠. 그것이 예. 비밀 투표 등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공인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전산 조작에 의한 투표용지 발급 시스템 사용 결정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거는 두 가지가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우선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한 네. 김모 씨 등 일명이 네, 낸 본안 소송의 취지고요. 네, 이 해당 기사가 예. 예, 지금 사건 번호하고 원고의 이름도 공개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이것은 우리 법원에 들어가시면 나의 사건이라고 해서 거기에 사건 번호와 이름을 원고의 이름을 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소송은 누구나 네네. 의문이 들고 네. 불법 여지가 있다면 낼 수 있죠. 네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네네. 투표를 해본 사람, 네. 그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 두 가지 문제, 그 소프트웨어하고 그 투표인 명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에 의해서 용지가 발행이 되니까 거기에 몇 장이 그 인쇄됐는지 몇 명이 투표를 했는지 투표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그건 부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고쳐야 하고 사전투표는 폐지해야 된다는 게 지적하는 사람이 자기가 투표해본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네. 저 광화문 광장의 주말 집회나 네네네. 청와대 앞에 그 철야 광해교회 집회를 가보면 그런 피켓을 든 사람들이 많고 네. 웬만한 사람은 거기 관계자들한테 찾아와서 이거 제발 하면 안 된다. 이제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투표를 해본 사람이 누구한테 설명을 들은 부분도 있겠지만 투표를 해보니까 자기가 체험적으로 예. 그런 여지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송도 나왔고 그 소송에 대해서 그 소송의 본안을 실행하지 말도록 이번 선거에는 적용하지 못하게 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 네. 이것은 시간을 물론 법원에서 끌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거는 매우 4.15 총선이 그냥 일반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국회의원 총선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네. 언론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많이 안 하시는데 좀 취재를 하셔가지고 네. 지금 청구 취지 요지가 집행정지 신청에 청구 취지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많은 국민들과 우리 언론사들도 관심을 가져서 이 정도 그 수준이면 벌써 톱 뉴스입니다. 그렇죠. 네네. 그 다음에 예. 우리가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거는 투표함의 관리. 네. 이것도 생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무렇게나 관리하다가 바꿔치기 하고, 예. 안에 거 일부 빼내고 일부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면 그 국민의 투표권이 일방적으로 침해되고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그런 사태로 번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런 점에서 이걸 들여다보는 이것도 매우 허술하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것도 제가 은평구에 지금 저희 그 서울지사가 있으니까요. 네. 제가 은평구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 은평구에 지난 그 6.13 선거 5구 대선 때 제가 취재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네. 사전투표가 5구 대선을 설명하면
5구 대선이었으면 사전투표가 5월 4일, 네. 5월 5일 이틀간 시작됐는데요. 네. 이 그 투표용지가 각 그러니까 녹본동 주민센터 각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제일 투표소에서 예. 하는 것을 끝이 나면은 그것을 이제 봉고차에 실어서 이게 프로세스죠. 네. 차로 이동이 돼서 경찰들이 붙고 그다음에 거기에 선관위 직원들 그다음에 각 당에 나온 그 참관인들 네. 하고 하는데 그거는 거기서 일시적으로 하고 봉고차를 로 실어서 이제 옮기는 거예요. 네. 옮기는 과정에서는 그 봉고차에 누가 탔는지 예. 어떻게 내려가지고 그게 이동이 정말 그것도 경찰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지에 네. 대해서 보면 그렇지. 저는 제가 취재한 결과로는 허술하게 너무나도 허술하게 관리가 돼 있고요. 그리고 그 투표함이 옮겨져서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가 4층에도 있고 좀 떨어져 있는데 그 창구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네.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에 CCTV가 있고 들어가 거기 넣고 이제 자물쇠를 넣고 거기 자물쇠도 아니 그 뭐죠? 그 비밀번호. 예, 비밀번호 하는 그 그 넣고 시근장치 비밀번호 시근장치에 의해서 그 CCTV만 한 대 설치해 있어요. 예. 그게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또 해가지고 그 밀어넣고 그것을 본투표 때까지 보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 예. 그 뭐 직접 취재를 하셨으니까 네네. 우리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씩 쉽게 좀 제가 예. 여쭤보겠습니다. 예. 자, 우선 이 투표함의 관리는 네네. 세 단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째, 네. 투표가 끝나면 네. 봉인 절차. 네네. 그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투표함 봉인이 어떻게 네, 됩니까? 봉인은 자 일단 투표함이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투표함도 플라스틱. 예, 플라스틱이고 네. 그 안에는 천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일반 분들은 행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부직코로 예, 그게 이제 이렇게 정식 용어가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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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선관위에서 얘기하는 정식 예. 용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게 어려워서 지금 저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그 아무튼 거기에 그 플라스틱 함 안에 그 천으로 된 그 안에 주머니 자루 같은 게 자루가 있어요. 있어요. 예. 예. 거기에 이제 담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우리 겉에서 보기에는 투표함이잖아요, 플라스틱. 네, 네. 근데 안에는 자루가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 일단 예. 저도 몰랐습니다. 예, 예. 알기 전까지는. 네. 그런데 이제 개표할 때 이제 보니까 자루함이 왔다 갔다 해요. 이동을 하죠. 왜냐하면 들고 보아야 되니까. 들고 왔다 갔다. 들고 그거는 뭐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나 예, 뭐 가다가 예. 시선을 피해서 바꿔치기해도 모르겠네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부재자화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 선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해당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 보내야 되죠. 공항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저기도 있습니다. 그 해외 투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다 부재자 투표. 예. 그래서 이제 들어온 것을 다 이제 그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내 투표, 관외 투표 해가지고 관내 투표는 또 투표할 때 봉투에 담아가지고 해요. 네. 그럼 그것을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은평구 갔더니 네. 거기 그 함을 모아두는 거기 창고에서 바로 우체국 직원들이 와서 네. 그 자루에서 꺼낸 그 봉투를 옮겨 실어요. 네. 그러면 그 우체국의 그 탑차였어요. 네. 탑차에 실어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 안에서 얼마든지 그 차가 들락날락하면서 들어오고 나오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취재할 수 없다고 저 이렇게 알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사전 투표의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걸 조금 구분해서 시청자들한테 우리 유권자들한테 전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를 나누어서 뭐 얘기 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에서 이야기 드린 QR 코드에 의한 투표용지 발행의 문제점, 그리고 개별적인 투표인 명부가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네. 뭐 그런 걸 통해서 투표용지가 몇 매가 발행이 됐고
몇 명이 투표를 했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점,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인쇄 용지를 발행하는 그 인쇄기의 소프트웨어가 네. 공인을 받지 않아서 네네. 불법 기기다라는 문제가 있다. 네네. 불법 도구나 기기를 사용해서 선거에 사용했다? 네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네네. 선관위가 벼락 맞을 일이에요. 그런 점 또는 용지를 그런 문제 때문에 네네네. 민간인이 이미 그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그게 결론이 난 겁니까? 결론이 아직 안 나. 아직 안 나. 그러니까 안 나고 이제 그 가처분 신청과 본안이 같이 제기가 됐는데 네네네. 3월 15일 선거 한 달 전에 네. 1차 변론을 한다. 예. 그럼 선거 때까지 예. 그 선거 그 소의 결과가 가처분 정지 신청한 것이 인용이 될지 안 될지 결정이 안 나기 때문에 네. 이번 선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그럼 이번 선거에 그런 불법 인정되지 않은 기기에 의한 투표용지나 투표인 명부가 작성돼서 투표율도 조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투표함에 별개로 더 집어넣을 수 있는 여지는 현장에서는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저기 PD님은 잠깐 그런 점을 이제 우리가 알아봤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에 또 다른 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주로 QR 코드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문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투표인 명부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악용돼서 부정선거, 부정투표 여지가 있고 투표율까지 조작할 수 있다. 네. 이런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투표함의 문제점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거론해 보고자 합니다. 그게 이제 우선 투표함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들이라고 했죠? 네, 아까 그 투표함의 그 봉인 문제, 그러니까 아까 봉인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투표함의 문제, 봉인의 문제, 그 다음에 운송의 문제, 그 다음에 보관의 문제. 이게 이제 개표장으로 또 가죠. 개표장으로 이송하는 문제. 얼마나 많이 이동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송의 문제. 그래서 이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투표함의 문제부터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투표가 끝이 나면 투표함 자체가 문제가 뭐냐고. 투표함에 투표가 끝이 나면 그걸 아까 먼저 번에 이야기한 거 말고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 운송하는 투표함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처음에 이제 플라스틱으로 거치돼 있고 거치대로 플라스틱 함이고요. 그 안에 행랑 주머니가 있고요. 천으로 된 주머니가 자루가 있고, 있다. 자루. 그다음에 투표가 끝이 나면은 이제 그것을 그 함을 막습니다. 그죠? 막고 봉인을 해야 되는데 봉인 문제는 별도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요거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비춰주십니까? 여기 보면은 이게 겉에는 플라스틱으로 함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 우리 조 국장님 말씀은 그 안에 부직포 형태의 자루가 들어있다. 그리고 여기는 투표 용지의 투구함인데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중 구조로. 근데 요거와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는 본투표 때 투표함하고 다릅니까? 본투표하고 그러니까 어떤 것은 아마 본투표용 할 때는 그 행랑 주머니가 없을 겁니다. 없고 정확하게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 취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근데 이게 이제 개표장에 가보면 이런 테이블에 큰 테이블에 그 투표정사원이 이렇게 앉아 있고 투표함을 갖다가 이렇게 쏟지 않습니까? 그 쏟을 때
일반적으로 그냥 쏟으면 쏟을 때, 그 자료가 있다면 다 안 나오고 자료로도 하고요. 아니 예. 그게 사전 투표함이 아닌 일반 본선 투표함은 쏟으면 예. 그 자료를 꺼내보지 않고는 그것만 가져가고 다 쏟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그거는 본투표에서는 아마 그 근데 오케이 저 알겠습니다. 부정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 사전 저는 투표.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게 본투표함은 지금까지 고전적으로 제가 뭐 개표 방송 네네. 뭐 이거를 제가 한 30년 지켜보고 주관도 해보고 했는데 이 투표함에 다른 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 네, 뭐,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오늘 깜짝 놀란 거는 네네. 여기에 사전 투표소에 설치된 투표함에는 예, 그 안에 예. 부직포의 자루 형태로 된 예, 이중의 예, 예. 투표용지가 있다. 예, 그거는 근데 이제 개표하고 여기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게 여기 넣으면 예, 이 부직표로 안 들어가고 예. 바깥으로 흐를 수 있는 구조는 있습니까? 그건 확인. 그거까지는 확인은. 그러면 불가합니다. 두 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우리가 예, 예. 달리 방송을 한번 해봐야 된다. 하나는 예, 본 투표에 예, 그 부직포 자료가 있는 건지 예, 함에, 함에는 예. 이거 하나 하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사전 투표소에 설치된 투표함에 예, 두 가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예, 예, 안에 그 우리 이른바 자루 형태의 그 함이 하나 있고 예, 예. 그 둘레를 플라스틱 함으로 좀 굳어져 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투표함에 넣은 게 부직포 자루에 예, 예. 안 들어갈 수 있는지 예, 예, 그 바깥으로 흘러나와서 플라스틱 안에만 네. 있는 건지 있을 수 있는 건지 요 구조는 그 투표함 투구 쪽에 네, 네, 네. 구조가 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 뭐 그건 한번 예. 취재를 반드시 해서 예, 예. 여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투표함의 문제입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 투표함에 우리가 화면으로 봤지만 이 투구함 쪽에 어떤 형태로 봉인을 합니까? 봉인은 플라스틱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뚜껑을 닫습니다. 네. 뚜껑을 열어놨던 그러니까 열려 있으면은 이제 투표함이 이제 그럼 여기 나면은 뚜껑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뚜껑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옆에 있어서 그거를 이제 덮죠. 덮으면 여기 고리가 있어서 거기에 플라스틱으로 된 예. 고리로 이렇게 벗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고정해서 요만한 요보다 줄 같은 네, 거 줄 같은 거 거의 예. 뭐 쉽게 우리가 뭐 절단할 수도 예. 있고 절단했다가 다시 연결도 그래서 하죠. 상품 포장에서 네, 이런 뭐 이 손가락보다는 뭐 조금 작기도 하고 같은 거의 그 플라스틱 줄로 예. 딱 고정을 해서 네네네. 그다리는 끌어지지 않지만 예. 이른바 닛바 같은 거로 플라스틱 끊어서 플라스틱이라서, 예. 이거 해체할 수는 있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 플라스틱을 붙이고 그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스티커를 또 거기에 위에다가 또 붙입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 이제 그 고리에 예. 이런 식으로 그 엮인 거를 플라스틱 줄로 예. 고정을 해서 예. 열지 못하게 하고 예. 이렇게 그 뚜껑을 열지 못하게 하고 예. 그 위에다 덮어서 예. 뭐를 덮습니까? 스티커를 그 스티커엔 뭐가 쓰여 있습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혹시 못 찾나요? 그 투표함을 좀 그 이미지로 투표함을 치시면 나올 겁니다. 그 이미지로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투표함을 직접 그래서 이제 뭐 얘기를 계속 해보면 네. 그러면 제가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나와 있죠. 아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쪽에 지금 앞에 있는 부분을 플라스틱 끈으로 연결하고 스티커로 그 앞을 덮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 덮어진 하면 또 아마 있을 건데요. 이거 말고. 그러니까 예. 알았어요. 그 덮어진 플라스틱 끈 위에 덮어진
스티커가 그 재질이 뭡니까? 종입니까? 아니요, 스티커니까 이제 비닐로 된 비닐 보통 일반 그 비닐 테이프 형식이 테이프 형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닐 테이프 형식에 거기에 무슨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 위에다가 이제 몇 선거구 서명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기 스티커에. 서명도 해요? 예. 그건 누구의 서명입니까? 그러니까 투표 감독관 하고 그다음에 아마 선거 당에서 나오신 분들 청관인들 이제 우리가 지켜봤다 그래가지고 서명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그게 이제 봉인을 할 때 이게 종이로 봉인을 해서 뜯었을 때 종이 찢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에 종이가 밑에 다 잘 안 떨어져서 일부 붙어 있을 수 있어서 사실상 띄어서 다른 걸 붙인다는 건 어려운데 플라스틱 테이프의 특징은 잘 뜯었다가 열고 나서 그 플라스틱 그 스티커를 이쪽으로 한쪽으로 제껴서 띄어놨고 그 다음에 그 플라스틱 끈으로 고정한 그 끈을 립바로 끊어내고 나면 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플라스틱 끈 이거 그 선관위마다 여러 개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요것도 별도로 취재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건 그게 끊지 않고 풀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걸 여러 개 갖고 있는지, 그럼 우리가 가정을 해봐야 될 거는 끊지 않고 이걸 풀을 수 있다면 재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사용 여부까지 해보고 이거는 뭐 별거 아니니까 끈은 여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거를 봉인을 할 때 한 거를 끓르고 새 것으로 봉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뜯어놨던 플라스틱 스티커를 갖다 도로 붙이면 그건 인장 아무리 100개를 찍어도 소용없어요. 똑같이 갖다 붙일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물건을 그 배송 받아 가지고 그 위에 붙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살짝 뜯어서 뭐 우리 집 사람 당신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보내왔어. 근데 그거 그대로 두고 물건 꺼내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게 재사용도 갖다 붙이니까 감쪽같이 모르겠더라고요. 한번 동영상을 한번 좀 보실까요? 이 동영상 한번 틀어줘 보세요. 제가 없다고 판결. 오디오 좀 키워보실래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돼요. 키울 좀 내? 자, 안동 MBC에서 그 방송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사상 첫 대통령 선거 취재기자가 사전 투표가 투표 용지 치러집니다. 투표지를 주소지에 못하고요. 관계없이 그다음에 전국 이제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고 이른바 투표 인증샷 범위도 시스템, 크게 넓어졌습니다. 인명부를 어떻게 홍석준 운영하는지가 기자입니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조금만 들으시면 안동의 한 이게 동사무소에 MBC, 투표소가 안동 MBC, 차려졌습니다. 대선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미리 운영되는 사전 투표소입니다. 부재자 신고가 별도로 필요 없는 사전 투표는 2014년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됐고 대통령 선거에선 이번이 첫 사전 투표입니다. 앞서 두 번의 선거에선 전체 투표자의 5분의 1이 사전 투표로 선거권을 행사했습니다. 읍면 동별로 한 곳씩, 경북은 333곳의 투표소가 근데 저게 이제 설치됐지만 선거인 검은거에 명부가 나온 것도 분리되기 있습니다. 때문에 투표는 전국 거죠.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여기 이 그림에 봉인하는 게 이걸 나오고 들어보시죠. 막아놨습니다. 90은 전화 단위로 인터넷. 지금은 전국 단위로 중앙위원회에서 전국의 유권자를 통합 관리하고 또 그 시스템이 읍면동 단위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읍면동 그동안 단위까지 불법으로 인터넷이 간주됐던 연결돼서 일부 인증샷도 저렇게 이번 저런 식으로 선거부터 붙인다 대폭 허용됩니다. 청담 지지 저희 후보를 투표소. 나타내는 저거 뜯었다 손동작은 물론 붙인 반대하는 의사 표시를 예, 촬영해 예, SNS에 알겠습니다. 게재하는 것도 그래서 가능합니다. 봉인의 문제는 막 그렇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우리가 방송하고자 하는 규정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제가 요 마지막으로 예. KBS 9시 뉴스의 오기정 기자라고 제가 단독 기사로 제가 아까 준 곳에서 한번 체킹을 해보죠. 왜냐하면은 나머지 문제들은 방금 얘기하신 네. 스티커 부분에 네. 띄다가 붙이면은 거기에 그 표시가 나온답니다. 네. 선관위의 답변은 네. 아니 그거 아니 이거 말고 이거예요. 그 밑으로 좀 내려보실래요? 내리시면은 여기서 팩트 체크 K라는 프로그램으로 네.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하면서 네. 오규정 기자. 유정 기자가 밑으로 조금만 내려보실래요? 네. 거기 여기 보면은 이제 선관위에서 그 세 가지 팩트 체크를 했는데 다 이 기사가 아니에요. 어쨌든 오기정 기자가 팩트 체크를 했더니 우리 지금 공명청이나 여기 김철영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네. 이분들의 주장은 다 허위이고 대법원의 판결도 2차원 QR코드를 네. 사용해도 된다는 판례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전 투표 제도를 포함한 실행 시스템 자체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오늘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면서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우리 조 국장님께서도 더 언급하실 게 많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도의 시간을 한 번 더 내고 그 이후에 선거 개표에 관한 전자 개표에 관한 문제점을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을 해본 것은 사전투표소에 갔을 때 인쇄용지를 본선과는 다르게 미리 비치해 두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 프린터기를 두고 그 프린터기는 소프트웨어에서 움직이는 건데 그 소프트웨어가 공인 인증을 받지 않은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우리가 일반 컴퓨터처럼 인쇄해서 출력하면 나오는 것처럼 시스템이어서 그거는 진위를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얘기고요. 특히 그 인쇄기에서 그날 그 자리에서 몇 장이 발행됐는지 또는 투표인이 누가 투표를 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는다. 일반이 확인을 하기 어렵고 그거를 확인해서 본투표하고 대조하기 전에 이중 투표를 했는지도 감별이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정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우리가 투표함 일부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지만 그것은 다